일어나가지고, 아니 나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회사를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 단지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창문을 좀 열어서 이제 환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환기? 그냥 아침 공기 마시려고 내리는 게 더 크긴 한데, 앞쪽 창문 2개를 내리고 달리는데 오늘 회사에서 쓸 마스크를 여기 위에다가 냅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는 바람에 휙 날려서 바깥으로 나갔어. 나는 이렇게 마스크가 바깥으로 나간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 KF94가 아니라 그거였어요. 그 뭐냐, 치과에서 쓰는 거. 정말 안 껴주시네 여러분들. 껴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마스크 쓸 거를 어제 저녁에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것도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그렇게 하루 최소 10분 거기에다 걸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통풍시켜야 된다고. 뭔가 화학물질이 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부터 이마랑 하관 쪽에 뭐가 많이 나서 어제 유튜브에다가 쳐봤거든요. 마스크 쓰고 여드름 안 나게 하는 법, 막 그런 거 쳐보니까는 하루 전에 걸어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마스크에 묻어있는 화학 제품에 내 얼굴이 반응하는 거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를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휙 날아갔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차 안에 있는 KF94를 오늘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가방에 여분이 있긴 하다, 메디칼 마스크.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하다 진짜로.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은 월요일이고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아침만 되면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게 조금 많아진단 말이에요. 언제 또 많아진다 그랬는데, 아침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고 일어난 다음 낮잠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하는 거를 찍잖아요. 그러면 정말 절반 이상은 편집이에요. 저는 이제 편집을 할 때는 제가 찍은 영상을 다 봐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커트를 할지, 어떤 부분을 살릴지, 뭐 그런 거를 판단을 하려면. 그럼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했던 말을 또 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거나, 문맥에 이제 하나도 안 맞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침에 찍는 거랑 저녁에 퇴근하고 찍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저녁에 찍는 거는 조금 살릴 수가 있거든요. 살릴 부분도 좀 있는 편이고. 와, 그래도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근을 하니까는 그나마 월요일이라는 이런 부담감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일단 저번에 쓴 이거를 쓰고요. 회사 도착했어요. 이거 한두 번 썼나? 이거를 오늘 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다시 켤게요. 여러분, 퇴근을 했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47분이에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집. 와,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하다 진짜로. 진짜 이러다가는 집에 가서 자겠다. 방지턱. 너무너무 졸리고 계속 하품 나오고, 또 방지턱, 또 방지턱. 오늘 월요일 무사히 마쳤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조금 아침에 조금 힘들었지. 뭐 어떡하냐. 이렇게 밝지? 라이트가 켜져 있어서 그렇구나. 차고 문을 딱 닫으면 엄청 깜깜해지거든요. 그러면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손 씻고 나서 하는 거는 이제 눕기인데, 그 전에 여기에 뭐가 났어요.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제가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평평해진 그런 상태인데 빨개졌어요. 마스크를 쓰니까는 여기랑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어제 이제 팩도 붙이고 여기를 좀 짰어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고, 이제 손 씻고 나서 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눕기인데,
여기에 제가 눕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로 눕는데 왜 침대를 냅두고 여기에 눕냐면은 침대는 이렇게 거실로 빼놨거든요. 침대에는 꼭 샤워를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약간 저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앉지도 않고 여기는 그냥 없는 거예요. 샤워할 때까지. 그래서 샤워하기 전에 그냥 조금 눕고 싶다, 낮잠 자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눕거든요. 몸을 눕거든요. 여기에 누워요. 근데 이런 거는 다 그냥 깔아놨어요. 좀 편하라고. 내 자신을 위해. 그 머리, 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방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그 베드룸이 아니라 그냥 스터디룸이라고 불려가지고 방은 아닌데 약간 모르겠어요. 공부하라고 있는 방. 그래서 문도 방문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문이에요. 좀 특이한 문. 아무튼 저는 여기를 낮잠 자는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방은 2개잖아요. 제가 저 스터디룸도 방이라고 치면 방이 일단 2개라는 건데 저번에 제가 살던 집이랑 여기랑 가격 차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웬 떡이냐고 들어왔죠. 여기를. 그 집보다 여기가 훨씬 넓거든요. 그리고 조용하고 좀 아무튼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그런 비하인드였습니다. 갑자기 비하인드를. 지금 시간은 5시입니다. 저녁 시간이 이제 될 때까지 조금 수다를 떨어볼까 했는데 마침 또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랑 계란 하나 남아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고 밥은 이제 어제 해놓은 거 그거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만 누워볼까 아니면 밥을 먹을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겠습니다. 비비고 요 냄비를 가져왔고 불은 켰어요. 요 불. 오늘의 메뉴는 비비고 된장찌개입니다. 이거는 6불에 주고 샀어요. 약간 아틀란타는 조금 더 쌀 것 같은데 가보질 않아서 최근에 조만간 한번 아틀란타 H마트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된장찌개용 비비고 건더기 같은 메인이고 요거는 이제 양념장입니다. 둘 다 투입. 이건 되게 그냥 쉽게 쫙 뜯어가지고 한 때려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양념장도 이게 근데 은근히 빨리 조리가 되더라고요.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그 쓰레기 하고 기다리기. 전체적으로 다 넣고 나면은 요런 비주얼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끓기 시작하면 저으면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 지금 밥이 있거든요. 밥은 23시간 전에 해놓은 밥이에요. 보시면은 나름 상태가 괜찮죠? 23시간인데 요거를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뭔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깐족깐족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내가 말하는 입장인데도. 아무튼 끝. 그리고 집에 오면은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컴퓨터를 킵니다. 여기 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TV도 킵니다. TV를 보려고 켜는 거 아니고 소음용으로 킵니다. 뭐 요정도로 해놓고 된장찌개를 기다립니다. 제가 요새 잘 때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자요. 며칠 안 됐어. 첫날은 비행기 소리 우웅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비행기 기내 소리 그거 틀고 자고, 두 번째는 빗소리 틀고 자보고, 세 번째는 모두 틀어봤더라. 아무튼 그 2가지밖에 안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장작 타는 소리 있잖아요. 모닥불 탁탁탁 소리 그걸 틀어놓고 자보라고 하시는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저거 된장찌개 끓기 전에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좀 독채처럼 돼 있어요. 내 차고는 내 거실 밑에 있고 옆집의 차고는 내 방 밑에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1층은 다 차고인데 2층을 쓰는 구조? 3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이 차고문을 열면은 내 방에서 다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집이 차고문을 새벽 1시, 2시에 여는 거야. 강아지 산책을 해야 된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일단 된장찌개한테 갈게요.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저어줘야 돼. 약한 불. 이거 다 된 거 같은데요 근데? 끝! 계란 후라이도 해야 되는데 불을 괜히 껐네. 계란 후라이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바로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저쪽에 가서 말씀드릴까요?
그냥 지금 이거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뭔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집에서 차고를 거의 매일, 그러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차고를 한 1시 반? 그러니까 평소에 1시 반에 문을 열면은 이 사람이 뭐 밤에 일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그게 되게 매일매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열었다가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열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에서 자면은 정말 방이 다 울리거든요. 그 차고 문을 열면은. 왜냐면 차고 문을 열어주게 하는 그 엔진 같은? 그게 제 바닥 부분에 달려 있어서 바닥에서 다 그 울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우웅 하는 소리? 깰 수밖에 없어. 내가 하도 그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밖을 봤어. 도대체 뭐하는 분인가? 그래서 내가 밖을 왜 봤는지는 저희 식탁에 가서 말해드릴게요. 보온이 시도되었습니다. 자동 살균 세척을 시작합니다. 안 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새벽 1시, 3시에 문을 열까? 나의 궁금증을 자극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새벽 1시에 문을 열고 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닫으면은 이해를 하겠어. 어디 가는구나. 근데 문을 열고 가만히 있는 거야. 한 30분 동안. 그래놓고 문을 다시 다 닫아. 이게 차가 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소리까지는 들리거든요. 밤이면 또 그게 들리더라고요. 낮엔 잘 안 들리는데. 차 나가는 소리도 안 나고 차고 문을 열렸는데 30분 있다가 문을 닫고 그러는 거야. 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내가 몇 주 전에 새벽 1시에 또 문을 여는 거예요. 제일 늦게 열었을 때가 한 3시 반이었어. 꼭 주말에는 조용하다가 주중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주중에 저는 이제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한 5시? 한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3시 반 이때 열면은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1시 반도 그랬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날도 1시 반에 문을 여는 거예요. 차고 문을. 이때다. 밖에 나가서 봤어요. 나가진 않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봤어요. 그렇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개를 끌고 산책을 하는 거야.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 이게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차고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열렸으니까 닫힐 거 아니야 언젠가. 열리고 나서 닫힐 때까지 잠을 또 못 자요. 닫히는 소리를 들어야 잘 수 있는? 약간 뭐지? 트라우마? 노이로제? 막 그런 게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징 오피스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옆집 분이랑 전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컴플레인이 옆집에서 들어왔는데 뭐냐고 물어본 거야. 관리사무소가 그 옆집한테. 그랬더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물어본 게 그거란 말이에요. 왜 강아지를 산책을 하는데 차고 문으로 나가는지. 그냥 일반 문으로 열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그렇게 새벽에 그것도 다 자는 시간에. 그랬더니 자기 강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픈데 왜 새벽에 데리고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강아지 배변 훈련을 새벽에 하는 걸로 배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배변하는 거를 새벽 시간대에 하게끔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왜 아픈데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 메인 도어 일반 문 있잖아요. 현관문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 모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러면은 차고문을 열고 강아지랑 나가서 산책을 하는 30분 동안은 차고문이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모기가 들어간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옆집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메인 도어를 열었다가 닫으면 모기가 확 들어갈 수 있는데 차고문을 열어놓으면 모기가 차고 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더 이상 얘기 안 했죠. 근데 더 기분 나빴던 마지막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 지금 4년 동안 살았는데 이런 컴플레인 처음 받아봤다 그러는 거야. 관리사무소 직원도 자기 여기에 18 years 18년 동안 일했는데 차고 소리 때문에 컴플레인 받은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내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 내가 예민하다는 거니? 그리고 나는 살면서 새벽 1시 반 아니면 새벽 3시 반에 다 자는 시간에 차고 문을 열고 강아지 산책하러 나가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 해결이 됐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그래서 침대를 여기로 뺀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차고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혹여나 차고를 또 열까봐.
저번에 한 번 잠깐 한 거예요. 한 번 좀 딱 한 번. 얼마나 웃겼냐면요. 가장 최근에 차고문을 열었을 때는 그때도 1시 45분 그쯤이었을 거야. 정말 시간도 칼같이 맞춰요. 1시 44분, 45분 그때 차고문을 여는 거야. 정말 1분도 안 틀리고 1시 44분 이번에 차고문을 열 때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집안에 불을 다 켰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나? 그때 제 심정은 그거였죠. 아, 이 사람이 내가 집에서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는지는 모르는구나 아직까지. 내가 잠에서 깰 정도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약간 액션을 취한 거지, 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온 집안에 불을 다 켰어요. 그날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침대에 누워있었어. 차고문이 다시 닫힐 때까지. 열렸으니까 언젠가는 닫힐 거 아니에요. 열려있을 때 잠에서 잠깐 깼다가 닫히기까지 시간 사이에 또 잠이 들면은 또 닫힐 때 또 깰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히 2번 깨는 거니까 잠에서 다 깰 것 같은 거야. 닫힐 때 깨면. 침대에 누워서 닫힐 때까지 기다렸어. 안 닫는 거야. 30분, 40분 지날 때까지 안 닫아요, 문을. 그래서 와, 진짜 뭐 어디 갔나? 그러고 나서 아, 모르겠다. 정말 뭐 닫을 때 한번 다시 깨던지 그렇게 해야지 뭐. 아유, 몰라.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어. 그러고 나서 그냥 불 다 끄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인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을 하러 나가려고 차고문을 열고 산책을 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닫으면 내가 깰까봐 안 닫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잤구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를 배려했구나. 그러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화요일 날 출근하려고. 이제 내 차고가 여기 있으면은 옆집 차고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차고 문을 열고 차를 이렇게 빼면은 옆집 차고가 문이 보이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아침에 보니까 너무 이제 벙 찐 거죠. 거기서 와, 이런 상황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날 밤에 제가 샤워할 때나 샤워할 때밖에 없어. 전날 밤에 차고 문을 열었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닫는 걸. 그래서 1시 몇 분에 닫은 거야, 그걸. 왜 나는 그걸 열었다고 착각을 하고 그 쌩 난리를 친 거고, 새벽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에 잠을 안 깨는 사람은 없을 거야, 진짜로. 그리고 제가 조금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집이 예전 집보다 조용한 거는 정말 확실해요. 그리고 이쪽 동네가 소음이 거의 없어요. 너무 조용한 동네? 조용함의 최고봉이야, 여기가. 윗집도 없고 아랫집도 없고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은 위아래에서 들리는 소음보다 조금 덜 하더라고요, 옆에서 나는 소음은. 그러다 보니까는 조용한 그 수치가 높아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너무 조용한 데 살면은 일반적인 소음이 있는 가정집에 살았을 때 들리는 그런 소음을 지나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너무 조용한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까지 다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백색 소음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내가 조용한 곳에 있다 보니까는 귀가 너무 많이 밝아졌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백색 소음을 틀어보자 해서 그때서부터 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백색 소음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소리를 켜놓고 어떻게 자나. 그랬는데 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나아지기도 했었어요, 소음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고, 백색 소음을 틀고 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옆집에서 만약에 차고문을 열면은 조금 이 소리에 묻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침대도 여기 있고 솔직히 여기에 침대를 놓으면은 차고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여기서 들어본 적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냥 밤 시간대 한 8시, 9시쯤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거실에선 좀 덜 들려요. 저 방이 조금 많이 들려요. 거실은 좀 덜 들리고, 그러니까는 백색 소음으로 그걸 좀 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차고문을 만약에 열게 된다면. 옆집 분도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컴플레인 한 다음부터는 차고문을 아예 안 여세요, 새벽에. 그 대신에 강아지 산책을 좀 이른 시간에 하더라고요. 제가 쓰레기를 밖에 버리러 나갈 때가 한 8시, 9시쯤이거든요. 그때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다행인데 나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시도 중입니다. 너무 내가 소리에 너무 민감하니까는 소음에 적응을 해보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편집으로 한번 짜 맞춰 봐야죠, 얘기했던 거를.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마치니까는 5시 31분입니다. 좀 쉬어야 되겠어요. 피곤한데? Tonight, I'll be eating 4 cheese tortellini here with extra. That is not here to stay, dear.
더 낮게 달려도 되긴 하지만 제한 속도가 7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방금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렸거든요. 팔로워 수가 10,000명이 됐습니다 라는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항상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진 같은 거를 올리면은 팔로워 수가 떨어졌어요. 뭘 올리면은 언팔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예상했던 거와 같이 사진을 딱 올리니까는 9,997, 8, 9 10,000명과 그 언두리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여러분들의 밀당에 제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밀당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팔로워를 끊었다가 했다가 끊었다가 했다가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보이시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사진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팔로워가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언팔을 했다가 다시 팔로워를 한 거예요. 왜 사진을 올리면 언팔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는 이유는 나의 사진을 보려고 팔로우를 해주신 거 아닐까? 근데 사진을 올리면 언팔을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사진을 못 올립니다. 숫자가 떨어지니까. 이게 진짜 좀 그런 게 있어. 숫자에 노예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있다니까요. 10,000명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숫자인데. 근데 이게 집착하게 되는 게 있어. 팔로워 수에 10,000짜리라는 한글 단어가 들어가면은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팔로워가 이제 10,000 이하는 다 숫자잖아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건 네 자리건 다 숫자거든요. 근데 10,000명이 딱 되면은 만이라는 한글이 딱 써지는 그거에 대한 짜릿함을 느꼈어. 약간 유튜브 맨 처음에 10,000명 됐을 때랑 조금 비슷한 맥락?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해주실 거라고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편집을 하다가 인스타그램 한번 딱딱딱 해봤는데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그런 건 또 빨리 캡처를 해요.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죠. 그게 끝이고 조금만 더 편집하고 잘 것 같아요. 카메라 배터리도 아까 잠깐 보니까는 무슨 어제 밤에 만땅으로 충전해놓고 오늘 회사 갈 때 한번 찍었지? 그리고 회사 갔다 와서 찍었지? 그러니까는 배터리가 2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빨간색으로. 이거 뭐야? 그랬거든요. 이게 배터리가 없을 만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차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찍다 보니까는 옆에 여기 이제 타임이 나오거든요. 시간 몇 분 찍었는지. 거기 보니까 30분을 얘기한 거야, 밥 먹으면서. 혼자서 밥 먹으면서 30분을 떠들었어. 그래서 배터리가 없을 만도 하겠구나.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네. 30분 동안 얘기하면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화요일인가? 믿을 수가 없네. 일출이다, 일출. (6시 37분입니다) 요새 자꾸 자다가 깨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깨는 시간이 좀 알람 울리기 10분 전. 별 차이 없기는 한데 왜 이렇게 알람 전에 일어나면 뭔가 푹 잔 느낌이 아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알라바마는 저번 주인가? 아이고 난리가 났네.
아무튼 여기 알라바마는 저번 주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확 추워졌어요. 저 알라바마 남부 쪽에는 조금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간 정도? 그 정도만 비가 왔거든요. 약간 가을 날씨? 겨울은 아니고 가을 날씨. 아침 온도가 한 16도? 좀 쌀쌀한? 그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갑자기. 더 추워지겠죠, 아마? 그리고 올해가 조금 더 춥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그렇습니다. 뒤에는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해가 떠가지고 백밀러로 햇빛이 내 얼굴에 비쳐요. 와, 진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만 잘하자라는 딱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약간 금요일에만 드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설마였어요. 설마가 설마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목금 3번만 더 하면 되네. 출근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는 빼면은 3번만 더 하면 됩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주 6일째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했다고 하던데, 뭔가 제가 나이가 더 들고 그러면은 주 4일째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자식들한테 아빠는 주 5일째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뭔가 주 6일째에서 주 5일째 오는 것도 꿈도 못 꿨는데 주 4일째라고 뭐 꿈 못 꿀 게 있나? 약간 그런 거죠. 아예 쉬는 게 아니라 뭔가 금요일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틀만 출근을 더 하면은 이제 출근은 없는 거야. 퇴근. 오늘은 장을 보러 가야 돼요, 여러분. 장을 보러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오늘은 홀푸드랑 코스트코를 가야 돼요. 홀푸드에서는 야채, 과일, 파스타, 면, 계란, 우유 이렇게 사야 되고요. 코스트코에서는 커피, 스타벅스 그 병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없어가지고 그거랑 고기, 과일 주스, 키위, 물 2박스, 그리고 물에 타먹는 수분 스틱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이거를 오늘 다 살 수 있을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사야 될 거를 적어놨어요.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홀푸드를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가면은 스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마 스시를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할 거예요. 아니, 오늘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에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았나? 아침에는 그냥 괜찮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알아요? 회사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점점 다운이 되는 거야. 와, 진짜 오늘이 내가 화요일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점 기분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홀푸드에 가서 맛있는 스시를 먹을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유 없이 너무 기분이 꿀꿀한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홀푸드 스시가 또 기가 막히게 비싸단 말이에요. 비싼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고속도로 달리는 중이니까는 홀푸드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곳은 과일 코너. 수박이랑 레몬이 제일 많아요. 수박, 파인애플도. 이거 샐러드가 없어요. 샐러드가 텅텅 다 비었어. 청포도. 스시 사러 가는 길. 원래 여기서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았어요.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거 캘리포니아 롤 크랩 스틱 이거 먹어야 돼요.
계란. 원래 여기 있는 거 먹었는데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처음. 또 먹어요. 우유. 딱 한 개 남았다. 요거 소세지. 이렇게만 사기로 했어. Yes, I'm always freezing and energyforbill.gov. This message produced at U.S. taxpayer expense. Tonight mostly cloudy, not as Wednesday, the high 78. In the Storm Team 9 Alert Center, I'm TVM Chief. 집으로. 자, 이제 곧 할로윈이어가지고 저기 호박을 저렇게 잔뜩 쌓아놓고 팝니다. 저게 얼마야? 저 얼마라고 잡는 거지? 6불? 하나에? 홀푸드 전경.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서 스시 먹어야지. 아무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시 20분이에요 집에 가면은 뭐하고 그러면 6시 되겠다. 늦은 감이 있네. 오늘은 좀 여기가 원래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오늘 좀 막히네요. 배고픈데 차까지 막히는 거는 무슨 조합이야. 오늘은 좀 약간 날이 아닌 것 같은. 집에 와가지고 손 씻고 짐 다 안으로 넣어놓고 이건 스시를 먹을 겁니다. 스시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조각 들어있어요. 10조각. 가격은 8.4불 9,000원? 만원이네. 만원. 좀 많이 비싸죠. 이거랑 넷플릭스 지금 살아있다 영화 틀어놨거든요. 볼 게 없어가지고. 넷플릭스가 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 볼 거는 많은데 볼 게 없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새.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 보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한국어로 나와가지고 한국 넷플릭스를 제가 미국에 있는데도 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미국 넷플릭스를 보는데 언어만 한국어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왜냐면 동생이랑 같이 쓰거든요, 아이디 하나를. 동생이랑 저랑 보이는 게 달라요. 볼 수 있는 게 달라요. 조금. 탄산수. 이거가 좀 배 안 찰 것 같은데? 스시. 좀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니까 포크 가져야 되겠다. 젓가락질 옛날부터 잘 못했어. 집어먹기만 하면 되지, 그쵸? 집어먹기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다 먹었습니다. 수박. 이거 조금 맛 없어 보이는데. 역시 별로 맛이 없어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갈아입을 옷입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를 딱 가지고 화장실로 딱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먼저 좀 삶아놔요. 계란을 한 개만 삶습니다. 불은 지금 제일 강하게 돼 있는데 샤워하는 동안 넘치면 안 되니까 요 정도? 한 5 중불로 맞춰놓고 샤워를 딱 하고 나오면은 계란이 다 삶아져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더라고요. 아무튼 내일 먹을 계란도 준비합니다. 샤워하고 나와서는 커피도 내려야 돼요. 포도도 닦아야 돼. 청포도 오늘 산 거. 내일 계란이랑 포도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홀푸드 퇴근하고 바로 홀푸드로 왔습니다. 어제 야채를 못 사가지고 오늘 살 겁니다. 들어왔어. 여기는 빵 코너. 작은 거를 살까 큰 거를 살까 맨날 큰 거만 먹었는데 작은 거. 요것도 살 거예요. 이것도 작은 거. 뭔가 집에 가서 100% 후회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작은 거. 쿠키도 먹을 거예요. 쿠키는 이 초코 쿠키 3.38? 오 마이 갓. 몇 개야? 2개에 3.38은 좀 오바다. 그래도 뭔가 보상 심리가 있는 날인데? 계산하기 전에 과자 코너를 잠깐 왔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어제 왔었을 때도 이게 딱 어제 보였거든요. 어제도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 군것질을 많이 사는 느낌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홀푸드에서 파는 요거 바베큐구나. 여기 바베큐라고 써져 있는 거 안 보고 이 밑에 포테이토 칩만 보고 샀는데 제가 바베큐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네.
밥 먹어야 되니까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란하고 소세지랑 이렇게 해서 밥이랑 먹을 거예요. 먹을 게 없기도 하고 아유 귀찮아. 오늘 산 야채랑 같이 해서 먹을까요? 아 좀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좀 그러네 이게. 지금 시간은 6시 17분. 아까 소파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들 뻔해가지고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주방으로 왔어요. 보시는 거와 같이 소세지를 적당 양을 덜어서 좀 물에 헹궈서 씻은 다음에 삶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은 이 안에 있는 뭐 기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요거가 조금 끓을 때쯤에 계란을 구울 예정입니다. 후라이. 벌써 끓기 시작하네. 넷플릭스는 아무것도 지금 틀어놨고 계란을 이제 구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어. 보이시려나? 약간 누리끼리 했었잖아. 누리 그 기름이 좀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조금만 더 있다가 계란 투입 예정. 계란을 미리 준비해 봅니다. 여기는 아직 불을 안 켰는데 일단 여기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계란을 탁탁 한 다음에 여기로 옮길 예정입니다. 계란 2개. 기름 버리기. 준비 완료됐고 계란 투입. 계란은 스크램블 항상 하던 거대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들고 찍고 있는 거예요. 팔로 어디 놓은 게 아니라 이 정도. 됐어. 밥. 야채를 안 닦았네? 얼른 야채 닦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새 너무 야채를 안 먹기도 했고. 아유, 당근 조각은 다 버리네. 이거 혹시 야채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야채를 처음에 사면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약간 보라색이 되더라고, 야채가.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 이틀? 3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한 건 또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혹시 보관법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팩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뭐 특정일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팩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스킨만 바르고 바로 나가서 팩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밑에서 찍는 것 같네. 아무튼 여기서 끝! 아, 팩은 이거 하거든요. 요거 하는데 이거를 올리브영 글로벌 웹사이트에서 샀어요. 올리브영 글로벌에 들어가면은 올리브영 제품을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올리브영 공식 사이트예요. 그거를 얼마 몇 달 전에 알아가지고 아, 이거 얘기했었구나 옛날에. 올리브영 글로벌에서 요 팩을 할인해가지고 샀습니다. 그 뭐 첫 회원가입 하면은 90% 할인해주고 그리고 뭐 세일이어가지고 요것도 반값에 팔더라고요. 이게 한 2,000 얼마던데? 아닌가? 2,000 얼마가 아닌가? 4,000 얼마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정도 가격인데 반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대박이다 그러고 샀죠. 근데 물건을 딱 받아보니까는 작년에 제조한 거였어. 와, 그래서 역시 싼 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유통기한이 2022년이어서 괜찮긴 한데 뭔가 작년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신선한 느낌이 아닌 거예요. 뭔가 갓 만든 거를 붙이면 더 좋잖아요. 갓 만든 거는 정가에 팔겠지. 그래서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뭐 얼굴 뒤집어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군대에 있었을 때 써봤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때 뭐가 안 났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사봤는데 뭐가 안 납니다. 저는 뭐가 막 많이 나요, 뭘 바꾸면은. 그래가지고 잘 못 바꿉니다. 무게도 바르고 바르고 발라 더 바를 데가 없지만 다 짜서 이렇게 하고 설거지 할 게 있어서 설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붙이고 이거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타이밍. 끝! 내일 먹을 거 회사 가서. 오늘 왜 늦었지? 오늘 똑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 같지?
넣는 것도 쓰게 해야 돼.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냥 다 40분 하나니까요. 유리에 비누 칠해주면은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내 발은 이렇게 여기서 쉬고 있어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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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오. 어디서 먹어? 응? 따단따단따단. 와. 야, 진짜 테트리스. 하드 하나 먹을래? 하드 하나 먹을래? 하드. 어이씨, 어이씨. 아휴. 저 피자식. 응? 여섯. 네. 이게 하늘이 뭐 알코올 뭐 알코올 있나? 내 쪽에 제가 잘 나오는데 이거 진짜 이게 3만 원 샀나? 이게 어때요? 24팩 24개 이렇게 해서 준비원과 준비원이 아닌 분의 부담을 어쨌든 살려. 삶이 진짜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렇죠. 맛이 좋잖아. 아, 고기 먹어? 기름 나겠다. 기름.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이게 괜찮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시커? 그런 거 아니야? 어떤 건데? 뜯어버렸어. 근데? 깜짝 놀래. 아, 이거 안 돼. 가까이.